자, 2022학년도 서인천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점 2,10을 지나고 y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에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이 직선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다음 직선은 y는 7x 마이너스 3이죠. 그쵸? 따라서 우린 기울기가 7이고 2,10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y는 7 x-2 플러스 10이 되므로 y는 7x-4. 따라서 y절편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자, 7,3, 5,4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하여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의 루트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4 더하기 1, 정답은 루트 5가 나오겠죠. 3번 2,3, 1,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가 동일하다로 풀 거예요.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AB로 만든 기울기와 BC로 만든 기울기가 동일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a는 1 플러스 a분의 a 플러스 3이 성립하겠죠. 자, 그럼 크로스 해주면 다음이 성립함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a 플러스 2a 더하기 3은 a 플러스 3이 나오겠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는 제로이므로 a는 0 또는 1이 나오는데 우리 양수 a의 값은 1번. 4번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 1번 방정식을 y는 2x-5라고 고친 후 2번 방정식에 대입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5는 25가 나오므로 우리 5x제곱 마이너스 20x는 제로이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므로 x는 0 또는 4가 나오는데 우리 x는 a, y는 b라고 할 때 양수 a, b라 그랬네요. 따라서 x는 4가 나올 거고요. 자, x에는 4를 대입해주면 y 값은 3이 나오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4 더하기 3, 7. 자, 2,3, 1, 마이너스 1, 3,4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라네요. 자, 그러면 a는 일단 3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3, 즉 2가 나오고요. 자, b는 3분의 3-1 플러스 4, 똑같이 2가 나오네요. 따라서 a-b의 값은 3번.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한근이 i일 때 정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는 다른 한근을 마이너스 i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한근을 모르니까 우리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세 근의 합 i-i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2이므로 우리는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 또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i 곱하기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우리 마이너스 2k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 마이너스 2k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므로 k 값은 우리 얼마다? 1이 나온다 로 끝내주시면 되겠죠. 자, 7번 2,3, a, 2, b, 4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가 각 A가 90도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자, 일단은 각 A가 90도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는 곱했을 때 우리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뭘 알 수 있냐, 직각 이등변이라 했기 때문에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동일하다로 풀 거예요. 자, 먼저 AB의 기울기는 A-2분의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는 B-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린 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즉 우리는 A-2 곱하기 B-2의 값이 1이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우리 AB의 길이에 AC의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AB 제곱은 AC 제곱이 성립하겠죠. AB의 제곱은 A-2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AC의 길이는 B-2의 제곱 플러스 1.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성립하냐? a제곱 마이너스 4a는 b제곱 마이너스 4b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b는 0이므로 자, 다음을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4로 묶이고요.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우린 a-b로 다음과 같이 묶이면 a 플러스 b는 4가 나온다는 사실. 죄송합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나온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a는 b가 나오든가 또는 a 플러스 b가 4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 첫 번째 식 a-2 곱하기 b-2는 1이다 대입을 하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b 대신에 a를 집어넣은 케이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a는 b가 된다면, 자, 만약에 a가 b가 된다면 a-2의 제곱은 1일 거고요. a-2는 1 또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3 또는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단은 b 값은 똑같이 따라갈 거니까 3 또는 1 그대로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a 플러스 b가 4라면, 즉 우린 b를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고 하고 대입을 해주면요, a-2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1이다 가 나오게 돼요. 즉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 1이 나오는 건데, 자, 우리 결국에는 a-2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얘는 불가능하구나. 따라서 우리는 a는 3 또는 1, b는 거기에 따라서 3 또는 1이 나오는데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네, 정답은 우리 6이 나오겠죠. 자,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똑같이 1번 부등식과 우리 2번 부등식으로 나눠줘야겠죠. 자, 우리 먼저 1번 부등식부터 풀어주면요, 정리를 한번 이쁘게 해볼까요? x 플러스 3이 4x보다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2번 부등식 풀러 가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마이너스 6서부터 x가 2까지겠죠. 자, 그럼 우리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의 공통 범위는 1서부터 x가 2까지로 나오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정답은 3.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1,7을 선분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1, 3면 위에 있대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t 대 1-t로 내분한다. 그럼 내분점 공식에 의하여 n 플러스 n 1이죠? 그러면 생략할게요. 자, 교차로 곱해서 더한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되겠죠. 컴마 교차로 곱해서 n 플러스 n분의 교차로 곱해서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그럼 이쁘게 정리해주면 4t-3, 12t-5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내분하는 점이 1, 3면 위에 있도록 해야 된대요. 즉, 그 소리는 뭐냐? 우리는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가 나와줘야 된다. 즉, 우리 t가 4분의 3보다도 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t는 12분의 5보다도 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요, t가 4분의 3이 12분의 9니까 우리는 t가 4분의 3보다도 커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t가 0과 1 사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4분의 3서부터 1까지가 나와야 된다. 자, 따라서 우리는 b-a의 최대값은 얼마다? 우리? 1-4분의 3이 해당될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4분의 1이 정답이다 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만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럼 우리 1번 부등식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이 되니까 1번 부등식의 해는 작거나 같다는 모아줘야겠죠. 자, 그러면 3부터 7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부등식 풀어줄 건데 2번 부등식도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자, 그럼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예요. 2번 부등식의 해가 A서부터 4까지가 나오는 케이스랑 4서부터 A까지가 나오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로 갈라지는데 왜 A가 4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우리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의 공통해가 정수가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부등식의 해를 표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4서부터 A까지가 되려면 다음과 같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x의 개수가 한 개만 있어야 된대. 아, 그러면 a는 3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그쵸? 그럼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럼 같아지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면 공통범위에서 3은 빠져버리니까. 따라서 자연수 a에는 여기서 1과 2가 있다라는 사실. 자,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해가 4서부터 A까지로 나온다면, 자, 우리 여기 4가 있을 거고요. 다음과 같이 A가 이런 식으로 있어줘서 5는 여기 안에 들어가지만 6은 여기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A는 5보다는 커져야 되고 6보다는 작아져야 되는데 5랑 같아지면 안 되지만 6은 상관없겠죠. 따라서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 A의 값은 6. 따라서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은 정답은 네, 2번 9가 나오겠죠. 자, 11번 절대값이 2개 포함된 부등식인데, 자, 이거 쌤이 수업 시간 때도 무조건 나온다고 꼭 해줘야 된다고 외워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x가 5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케이스 5서부터 11까지일 때, 세 번째 케이스 x가 1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럼 x가 5보다 작으면 음수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11이 8보다 작거나 같다. 5와 11 사이면 양수 음수로 나오겠죠. 자, 얘는 둘 다 양수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마이너스 8. 자, 6이 8보다 작거나 같다. 2x가 마이너스 16이니까 2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우리는 6은 8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성립하죠. 그쵸? 즉, 우린 이 범위가 되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다. x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공통범위 4서부터 5까지, 그쵸? 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는 그냥 얘 그 자체가 나오겠죠. 자, 우리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는 11서부터 12까지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땐 뭐라 그랬죠? 네, 또는 5월이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의 범위를 모두 합쳐주면 따라서 해는 4서부터 x가 네, 12까지가 나온다. 따라서 정수 x의 개수는 네, 9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3,3, 6,9를 지나는 직선 AB 위에 있고 AB는 EBC를 만족시키는 점 C의 Y좌표의 합을 구하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 A가 3,3 우리 B가 6,9래요. AB는 EBC를 만족한대요. 이 길이가 BC의 2배가 돼야 된다는 건 첫 번째 케이스, 아, C가 다음과 같이 있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냐? AB의 딱 중간에 있게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C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직선 위에.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2대 1의 비율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 결국에 A, 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한 거다? 네, 3대 1로 외분한 점의 좌표가 C가 되겠죠. 그러면 외분점 공식에 의하여 자, m-n분의 교차로 곱해서 빼준다.
n-n분의 교차로 곱해서 빼준다. 따라서 우리는 C의 좌표가 여기서는 2분의 15, 2분의 24, 12가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C의 좌표. 자, AB는 EBC라 그랬으니까 딱 AB의 중점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 플러스 6, 2분의 3 플러스 9가 되므로 자, 2분의 9,6이 나온다. 따라서 C의 Y좌표의 합은 12 더하기 6, 정답은 18 나옵니다. 자, 13번. 다음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이 문제도 지금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 개수들이 지금 대칭령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르기로 했다? 대칭령 방정식 또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자, 우리 23번도 쌤이 외워주라 그랬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 같은 풀이는 x제곱으로 묶어주셔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다? 아, 제곱은 제곱끼리 묶어주고 1차는 1차끼리 묶어주시기로 했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면 얘가 뭘로 변한다 우리? 아, t제곱 마이너스 2로 변한다. 즉 x제곱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는데 플러스 4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제곱 t 플러스 4. 근데 t가 뭐였죠 우리? 아,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4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죠.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x제곱 두 개를 한쪽은 1로 한쪽은 1로 보내주면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제로가 나오죠.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건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런데 우리 얘에 대한 판별식을 써주면 아, 1-4로 음수가 나오고요. 얘에 대한 판별식은요 16-4로 양수가 나와요. 따라서 이쪽은 허근이 나오고 이쪽은 실근이 나오므로 모든 실근의 합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하여 네,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자, 14번. 자, 어느 청소년 수련회에서 학생들에게 숙소를 배정하려고 한다.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7명의 학생이 남고요. 5명씩 배정하면 3개의 방이 남는다. 수련원의 방의 개수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을. 자, 이건 어떤 교과서를 보더라도 항상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방수를 x라고 할게요. 그런데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7명이 남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학생 수가 4x 플러스 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한 방에 5명씩 배정하면 3개의 방이 남는데요. 아, 그러면 1번 방, 2번 방, 3번 방, x-4번 방, x-3번 방, x-2번 방, x-1번 방, x번째 방까지 있는데 여기에 5명씩 배정한대요. 5, 5, 5. 자, 쭉쭉쭉 5명씩 들어갈 건데 3개의 방이 남는다라는 건 x번째 방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면 안 되고 x-1번째 방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x-2번째 방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 x-4번째 방까지는 5명이 충분히 들어가지만 우리 x-3번째 방에는 몇 명이 들어간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왜? 한 명이 들어가 있어도 남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x-3번째 방에는 한 명부터 5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러한 관계로 학생 수를 유추해보면 x-4번째 방까지는 다 5명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x-3번째 방에서는 1명 들어가 있거나 혹은 5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구한 학생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풀어주면 자, 그러면 우리 다 5x를 빼주면요 실도 빼줄게요. 아, 따라서 우리는 x의 범위가
22서부터 26까지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수련원의 방의 개수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네, 26개까지 가능하다. 자, 1,3, 4,12에 대하여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하자. 자, 그럼 먼저 C부터 구해볼게요, 우리. 2대1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n 플러스 n분의 교차로 곱해서 8 더하기 1, 9, n 플러스 n분의 24 더하기 3, 27. 따라서 우리는 3,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분 AC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A가 지금 이렇게 1,3 여기 C라는 점의 좌표가 3,9예요. 그러면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돼 있다라는 거야. 아, 그럼 지나가는 한 점은 어디냐? 일단 AC의 중점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2,6을 지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이용할 건 이제 무엇이다? 네, 우리 수직 판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AC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AC의 기울기는 X 증가량 2, Y 증가량 6, 따라서 3이죠, 그쵸? 따라서 이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AC의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6, 3, 18이죠, 그쵸? 우리는 따라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0은 제로이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0. 따라 정답은 네, 21이 정답이겠죠. 자, 16번. 자, 다음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로 해석하기로 했죠. 자, 그럼 k에 대한 항등식 문제 어떻게 풀죠? k로 정리해줘야겠죠. 자, 그럼 k로 정리가 되면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2x 플러스 5y 플러스 7은 제로. 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얘 0 돼야 되고 얘 0 돼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린 이 두 연립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어떤 거 얻을 수 있냐?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즉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 뭐냐? 그 항상 지나는 점 p가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점을 지나고 P에서의 거리가 루트 2분의 1인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나는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y는 a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ax-y는 제로라는 직선과 P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하여 a제곱 플러스 1 루트 분의 a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네, 루트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즉 루트 2 절대값 a 플러스 1은 절대값 a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주면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는 a제곱 플러스 1이다. 즉 우리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은 제로가 나오므로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곱, 즉 a가 기울기죠, 그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정답은 네, 1이 나오게 됩니다. 17번. 우리 x3승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네요. 다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메가 방정식 문제인데 우리 오메가 방정식은 자, 얘를 우리 x3승 마이너스 1은 제로라고 고치고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돼서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 우리는 기억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니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부터 오메가 3식 1승 플러스 1까지 더하라는데, 자, 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오메가는 오메가끼리 묶어주면, 그쵸? 그러면 1은 몇 개 있다? 우리 지금 31개 있다. 즉, 우리는 얘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오메가 방정식의 특징은 뭐였죠? 오메가 3승이 얼마다? 1이다. 즉, 세계단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므로 오메가 4승은 우리 오메가 5승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6승은 1로 돌아와서 세계단마다 0이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세계단마다 합했을 때 0이 되는데 1부터 31까지 있어요. 아, 그럼 총 항의 개수는 31개죠. 여기서 30개는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메가만 남으므로 우리 오메가 플러스 31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 니은은 참이다. 자, 그 다음 디귿 한번 가볼게요. 이 디귿은 어떻게 할 거냐? 먼저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디귿에서 통분을 해주면 오메가 10승분의 1 더하기, 자, 여기서부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부터 오메가 9승까지겠죠. 자, 똑같이 얘는 세계단마다 합하면 0이 나와요. 근데 한개수가 10개 있단 말이에요. 그쵸? 아, 그럼 한 개만 남기고 사라질 거니까 우리 오메가 10승분의 1이 나오는데, 자, 또다시 세계단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오니까 우린 오메가 10승을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오메가 분의 1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 오메가 분의 1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오메가 3승이 1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 따라서 오메가 분의 1은 뭐라고 표현도 가능하다? 우리? 오메가 제곱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디귿까지 참이므로 정답은 니은 디귿. 자, y는 3분의 1x 위에 한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과 2, 3면 위에 한 점 b에 대하여, 자, b5를 1대2로 내분한 점을 c라고 하고요. a5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을 d라고 하자. 삼각형 AOB와 ODC의 넓이의 비가 3대 1일 때 n분의 m의 값을 구하여라.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y는 3분의 1x 그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자, 우리 이 점을 a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 4분면 위에 한 점 b에 대하여 b5를 1대2로 내분한 점을 c라고 했네요. 자, 그럼 2, 4분면 위에 한 점 b를 잡을게요. 그리고 b5를, 우리 이 b5를 1대2로 내분한 점, 대략적으로 우리 3등분 점이 될 테니까 여기로 잡을게요. 자, 이 점을 c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a5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을 d라고 했으니까 우리 대충 d의 값을 여기라고 잡을게요. 그러니까 m 대 n으로 외분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 AOB, 자, 삼각형 AOB와 삼각형 ODC, 자, 얘 넓이의 비가 3대 1일 때 n분의 m의 값을 구하려. 자, 그럼 보면요, 우리는 자,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이용할 건데, 자,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결국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쵸? 결국에는 밑변의 비 곱하기 높이의 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요, 우리 일단은 이 길이가 우리 A5의 길이가 m-n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내가 여기를 mn으로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BAOB의 넓이는 일단은 2분의 1 곱하기 m-n 곱하기 우리 얘의 높이를 그냥 h라고 할게요.
h. 자, 그러면 우리 DOC, OD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높이만 찾으면 되는데, 자, 우리 중학교 때 한 가지 배웠던 게 있어요. 평행선의 성질에서 세 선이 평행하다면, 세 평행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직선을 그어도 A 대 B면 A 대 B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랑 똑같이 평행한 걸 그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원래 이게 수직으로 내려와야 높이인데, 이렇게 수직으로 높이인데 얘를 H라고 하고 그 다음 얘 이렇게 내려와야 수직이잖아요. 그죠? 얘랑 얘를 비교하는 B인데 사실은 뭘 따라간다? 얘 대 얘의 B를 따라가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있냐? 지금 1대 2를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높이의 B도 1대 2를 따라간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H로 잡았으면, 자, 얘 길이를 H로 잡았으면 우리 얘에 대한 높이는 얼마가 된다? 네, 3분의 2H가 돼요. 자, 그럼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다? 우리? 3대 1이라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 H 날리고 2분의 1 날리면 결국에 n-n 대 3분의 2n이 3대 1이라는 거예요. 즉, 이 n은 n-n이므로 우리 m은 3n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n분의 m의 값은 정답은 네, 3이 나온다. 이거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19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자,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했을 때, 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 자, GK는 O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래요. O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일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일단은 A가 만나는 점,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죠. 그러면 fx가 여기는 y는 k-1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요, O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인데 우리 뻔히 OB의 제곱하고 AC의 제곱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 이 B의 좌표만 찾으면 되는데 이 B는 fx랑 k-1이 만나는 점이에요.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가 kx 플러스 k-1이 k-1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kx는 0이 되는 값, 즉 x는 0 또는 k인데 0일 때가 a니까 b의 좌표는 뭐다 우리? 네, 여기가 k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결국에는 ac의 제곱은 a의 좌표는 우리 0,k-1,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k,0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하여 k제곱 더하기 k-1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즉 2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ac의 제곱인데 그 ac의 제곱과 OB의 제곱이 동일하니까 gk는 뭐가 된다? 아,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gk라는 거예요. 근데 이 gk가 26보다 크거나 같고 73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 플러스 2죠. 네. 자, 2를 또 빼볼게요. 24 4k 제곱 마이너스 4k 728이죠. 그 다음에 우리 양변을 4로 나눠주면요 6 k제곱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182가 나와요. 자, 다음을 만족해주기 위해서 우리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나눠서 풀어줘야겠죠. 자, 먼저 1번 부등식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쵸?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2번 부등식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8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우리 얘 값을 구하기가 좀 까다롭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풀지 말고요. 여기서 바로 들어갈게요. 이 2차 부등식을 풀기가 좀 귀찮아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 6k k-1 182라 그러고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한번 일일이 찾아볼게요. 우리 k 1 들어가면 성립 안 하죠, 그쵸? k 값이 될 수 있는 건 2 들어가서 성립 안 합니다. 우리 3부터 가능해요. 왜? 3 곱하기 2가 되니까. 자, 4 가능하겠죠? 5 가능하겠죠? 쭉쭉쭉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볼 건데 얘가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냐? k가 14까지 가능해요. 왜? 14 곱하기 13은 180보다 작고요. 15 곱하기 14부터 180보다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는 3부터 14까지니까 총 2번 12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차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y는 2x 플러스 k가 서로 닿는 두 점 PQ에서 만난다. 자, OPQ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를 GK라고 했을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K의 값에 구하시오.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다음과 같이 그려볼게요. 한번. 자, 그 다음에 우리 y는 2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네요. 그쵸? 그럼 y는 2x 플러스 k를 대략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자, 그럼 우리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가 q가 되겠죠. 그쵸? 자, 세점 OPQ라는 삼각형의 넓이. 자, OP Q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GK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높이부터 깔끔하게 구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은 2x-y 플러스 k니까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 높이부터 구해주면 h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라고 구해놓은 겁니다.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하여.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만 잡으면 된다? 밑변만 잡으면 된다. 그러면 PQ의 길이를 좀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찾으면 돼요. PQ를 찾을 건데 둘이 만나는 점이죠. 그쵸?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의 두 근이 뭐가 된다? 알파와 베타가 된다. 자, 그럼 난 얘를 알파, F알파, Q가 베타, F베타가 되는데 그럼 PQ의 길이는 무엇이냐? 자, F베타라고 표현하지 않고 P의 좌표를 그러면 알파, 2알파 플러스 K Q의 좌표를 베타, 2베타 플러스 K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PQ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자 2베타 마이너스 2알파의 전체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즉 우리는 5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루트가 된다는 거예요. PQ가. 자, 그럼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는데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6이니까 36 마이너스 자, 4 곱하기 12 플러스 4K 즉 우리는 24 플러스 4K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얘가 루트 20K 플러스 120이다 라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GK,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지울게 이제는 좀 2분의 1 곱하기 우리가 밑변을 얘라고 했고 그 다음 높이가
다음까지 되는 게 GK예요. 그럼 GK의 제곱은 다음이 되고요. 자, 그럼 20으로 나누어지니까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6이 81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네, 3이 나와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9 곱하기 9, 81이 나와주니까. 알겠죠?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x 플러스 2k gx는 대하여, 자,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자, 근데 우리 이거 fx가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를 좀 하고 시작할까요? 다음같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x도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하고 좀 시작할게요. 자, 기억. fx는 0이 중분을 가질 때 k는 2이다. 아, 맞는 얘기네요. 그쵸? k가 2가 돼야 중분을 가지니까. 니은 hx를 fx-gx라고 했을 때, 자, 그럼 hx를 fx-gx라고 했으니까 우리 hx를 한번 구해볼까요? fx에서 gx를 빼주면 x제곱 뻔히 날아갈 거고, 우리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 마이너스 3x 플러스 3k가 되네요. 자, 그럼 hx와 마이너스 1,4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래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k, 즉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k는 0과 우리 마이너스 1,4 사이의 거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하여 루트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3k, 즉 루트 10분의 1 마이너스 3k가, 그쵸? 2루트 10이 나와야 된다. 즉 절대값 1 마이너스 3k가 루트 10 곱하면 20, 1 마이너스 3k가 20 또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k가 19 또는 마이너스 21, k는 마이너스 3분의 19 또는 7이 나오죠. 따라서 양수 k 값은 네, 한 개만 존재하네요. 자, 디귿 한번 또 가볼게요. 자, 연립부등식 fx가 0보다 작다,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해가 없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한 실수 k의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0보다 작다를 해결하거나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k 값의 범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k가 2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에 따라 달라지고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범위를 몇 가지로 나눌 거냐?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일 때. 세 번째,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네 번째, k가 2가 됐을 때. 다섯 번째, 2보다 클 때. 자, 우리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x가 0보다 작다의 해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k에서부터 2까지로 나올 거고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우리 x 플러스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얘랑 얘랑의 이제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얘네들의 공통 범위는 k부터 2까지. 그러면 k보다 작거나 같다. 아, 마이너스 1서부터 2까지라는 해가 나오게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해가 없도록 해야 된대요. 아, 얘 안 되는구나. 자,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자,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서부터 2까지를 벗기겠죠. fx가 너무 작다는. 자, 그러면 g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얘 모든 실수가 나와버려요. 아, 그러면 둘의 공통 범위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안 돼요. 자, 그 다음 k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면 아직까지도 2보다 작기 때문에 k는
다음 같이 나와요. 이번엔 마이너스 1보다 커지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럼 얘 또한 공통범위가 생겨버렸어요. 아 얘도 안 돼요. 자 이번엔 k가 2가 된다면이에요. 자 그러면 k가 2가 되버리면 fx가 0보다 작다. 즉 x-2가 제곱이 0보다 작다. 해가 없죠 이미. 그럼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데 이미 첫 번째 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공통부분을 전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다섯 번째, 자 k가 2보다 크다면 2서부터 x가 k까지는 나오고요. fx가 0보다 작다는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자 2부터 k까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k보다 크거나 같다. 얘 또한 해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해가 없는 걸 찾고 있으니까. 따라서 실수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디귿은 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실수 t에 대하여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알파 제곱은 2베타를 만족시키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먼저 우리 인수분해부터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그럼 교차로 더한 값이 똑같다. 즉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짐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t는 제로가 된다. 자 그럼 일단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t는 양수가 되긴 해야 돼요. 그리고 1은 무조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우리는 마이너스 1과 루트 t, 마이너스 루트 t,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t 세 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알파 제곱은 2베타가 된대요. 그쵸? 그럼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베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양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베타에 들어가는 건 양수인데 그쵸? 우리는 여기서 양수는 한 개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우리는 베타라는 사실. 그럼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케이스, 우리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t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케이스. 자,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t가 2베타, 2루트 t가 나오든가 알파 제곱은 2루트 t가 나오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t제곱은 4t니까 t는 0 또는 4예요. 그런데 t가 0이 되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t가 4니까 결국에는 우린 알파 값은 마이너스 2, 베타가 루트 t로 고정이니까 2, 그리고 감마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자, 그럼 얘는 1은 4t니까 t가 4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고 베타는 루트 t니까 베타는 2분의 1. 그럼 얘가 감마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자, 여기서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5. 자, 여기서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베타 제곱합, 모든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의 합은 5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1이겠죠.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13이 나온다. 이거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자, fx는 kx-k-2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자, 먼저 우리 이렇게 fx를 주잖아요. 1차 함수로. 그러니까 즉 직선의 방정식 주면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기울기가 주어졌든가 아니면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k로 묶어주면 다음같이 묶여지죠. 즉 우리 얘에선 주어진 게 뭐냐, 1,-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랬을 때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우리 가족권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f2는 우리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k-2, 그 다음에 f5는 4k-2예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가족권에서 얘기하는 건 k의 범위가 2분의 1에서부터 2까지다.
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조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F2는 나조건에서 F2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F2 K-2, 그 다음에 절대값 F3 2K-2, 자, 그 다음에 절대값 F4 3K-2, 그 다음에 절대값 F5 마이너스 4K-2, 거기에 절대값이 1이다. 자, 라고 알려줬는데, 우리 가조건에서 K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우리 K-2는 무조건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로 나올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범위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4K-2는 반드시 우리 양수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왜? K는 2분의 1보다 커질 거니까. 자, 그러면 얘가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얘를 좀만 이쁘게 좀 정리를 해주면요. 다음과 같이 나올 거고요. 이 소린 뭐냐? 마이너스 5K 플러스 4 마이너스 절대값 2K-2 더하기 절대값 3K-2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절대값 3K-2 마이너스 절대값 2K-2는 5K-3이든가 또는 5K-5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풀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케이스를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절대값 3K-2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2K-2가 5K-3이 나오는 케이스. 자, 얘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3분의 2와 1을 기준으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K가 우리 제도 만족해야 되니까 3분의 2까지. 두 번째 케이스 3분의 2서부터 K가 1까지. 세 번째 케이스 1서부터 K가 2까지가 되는 케이스.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주면, 자, 마이너스 3K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또 붙으니까 2K-2는 5K-3이다. 자, 얘도 한번 풀어주시면요, 3K-2 마이너스가 또 붙을 거니까 2K-2는 5K-3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3K-2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5K-3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빠르게 풀어주면 K는 2분의 1, 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얘는 K는 4분의 3. 자, 근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얘는 가능해요. 그쵸? 하지만 이거는 아예 불가능. 4분의 3 나오긴 했지만 범위 안에 없어서 불가능. 자, 그럼 K값 하나는 찾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또 가는 거예요, 우리. 자, 이번에는 절대값 3K-2, 2K-2가 5K-5가 되는 케이스. 자, 그럼 똑같이 1번, 2번, 3번 케이스로 해서 풀어주면 1번 케이스는 K가 6분의 5, 2번 케이스에서는 K가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5라고 나오고요, 3번 케이스는 K가 4분의 5라고 나와요. 자, 그럼 똑같은 방식대로 우리 6분의 5가 범위 안에 안 들어가요. 얘도 아예 불가능하고요. 4분의 5가 이번엔 얘는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5가 나오므로, 정답은 4분의 7이 정답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서인정고 문제풀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